정부가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증권과 채권시장 안건을 비롯해 단기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2분기 수출 전망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8.4포인트로 7년 만에 80선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증시와 국제 유가가 동반 급락하며 주가 연계 증권과 파생 결합 증권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ELS, DLS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강남발 집값 하락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선 노도강을 지나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선 일시적 조정장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내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 채권시장 안건과 함께 신규 편입한 단기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시장의 최전선인 단기 자금시장에서 신용 경색을 막아 시장 전반의 동요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대책 규모는 27조 원 안팎으로 최종 조율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2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포인트로 2013년 1분기 78.4 이후 7년 3개월 만에 80선이 무너졌습니다.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웃돌면 전분기보다 수출 여건이 개선, 또 밑돌면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은 2분기 주요 수출 애로 요인으로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을 꼽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증시와 국제 유가가 동반 급락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주가 연계 증권 ELS와 파생 결합 증권 DLS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6개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가 지수나 유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겼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ELS와 DLS는 모두 1,077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상품의 미상환 잔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DLS는 약 574개, 잔액은 8,847억 원 규모며 ELS는 약 503개, 잔액은 약 6,247억 원입니다. 이들 상품은 대체로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 당시 기준 가격보다 35%에서 50%가량 하락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가 강제로 점포를 닫는 유통사에 이어 관광산업이 얼어붙으며 면세점과 호텔, 항공사까지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는 일명 코로나 셧다운. 유통업계와 면세, 호텔, 항공업계까지 그 여파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면세점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평균 20만 명이던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은 1만여 명까지 급락했고 김포공항은 이달 들어
항공기 운항 편수가 0편인 날이 8일에 달하는 등 국내 항공 여객 수는 90% 넘게 급감한 상황.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공항 면세점들은 아예 당분간 매장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포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휴점을 결정해 김포공항 내 모든 면세점이 문을 닫게 됐고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과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휴점 중입니다. 특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 매장의 재개장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들이 이어지며 항공업계도 상황은 같습니다. 지난 9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선도 내달 25일까지 아예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영향을 많이 받는 호텔가에도 코로나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내달 22일까지 영업을 중단합니다. 유통업계도 비상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면 점포를 닫아야 해 하루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매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30.6%, 19.6%나 줄었습니다. 결국 백화점들은 이달 말 예정이던 봄 정기 세일도 4월 초로 연기했습니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산업계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인도 내 생산 공장까지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며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75개 도시에 대해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시키며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 셧다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자동차가 현지 시간 22일 인도 정부 지침에 따라 첸나이 1, 2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첸나이 공장의 연 생산량은 65만 대로 현지 전략 모델인 크레타와 베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단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아 자동차의 안드라 프라데시 공장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안전 등을 고려해 공장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부터 25일까지 노이다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은 인도 내수 시장 전용 모델인 갤럭시 A와 갤럭시 M 시리즈가 대부분으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도 노이다와 푸네 소재 생산법인의 가동을 이달 말까지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이다 공장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가전제품들을, 푸네 공장에서는 생활가전의 TV와 휴대폰 등도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셧다운이 이어지자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재택근무를 유연근무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셧다운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장 초반 발동되는 등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 공조와 우리 정책당국 그리고 금융당국의 부양책에도 증시 안정은 쉽게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넘게 폭락 출발한 양시장은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줄이는 듯 보였던 시장은 다시 낙폭을 키우며 코스피는 5.34% 하락한 1482.46에, 코스닥은 5.13% 하락한 443.7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만이 9,210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 외국인은 3,621억 원, 6,423억 원씩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이 957억 원, 1,297억 원씩 각각 매도했고 개인은 오늘도 2,11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차 전지 관련 삼성 SDI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가 하락 마감했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부근에 마감하는 등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성분의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다는 소식에 신풍제약과 BC월드제약, 화일약품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이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 증가 추세가 멈추긴 했는데 미국, 유럽 이쪽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국내 상황 짚어보면 확실히 확진자 증가세가 더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일 증가된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8,961명이 됐습니다. 다만 국내와 달리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3만 5,400여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만 4,600여 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일 대비 5,400여 명 확진자가 증가하며 현재까지 3만 5천 명이 넘는 확진자와 380명이 넘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역시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으로 특히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수인 5만 9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 스페인과 독일 등 역시 각각 2만 8천여 명과 2만 4천여 명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경우 2차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총 2만 5천여 명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하루 사이 확진자가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회적인 독려 외에도 재정적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일명 경제중대본을 가동했습니다. 1차 회의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정부는 모든 금융권에서의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 제공 등 3가지 긴급조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내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언했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인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과 채권담보보증권,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규모는 현재까지 27조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내일 윤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종 규모를 조율하는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안정대책의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미국과 통화 수합을 지난 금융위기보다 2배 규모로 지금 단행을 하면서 일시적인 안정이 좀 왔었는데요. 이번 대응 체계에서 이제 시장 안정이 될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의 반응을 요약하면 네. 결국 관건은 코로나19 종식입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한미 통화수합부 체결과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로 인해 단기 급등한 시장금리의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유동성 선호 심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글로벌 증시의 안정도 필수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유로존과 독일,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고 25일에는 미국 2월 내구재 수주 지표가 26일에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해당 지표들은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해당 지표들이 예상만큼이나 부진할 경우 투자자들의 자산 매각 확대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화 강세는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인 이탈을 또 한 번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 안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1,3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또다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 폭등세가 다소 진정됐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예견되지 못했던 흐름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가 단기적일 것으로 이미 전망한 바 있습니다. 소병은 NH선물연구원은 지난주 미국 연준이 한국 등 9개 국가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금융상품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생한 지난 2008년과는 달리 현재는 바이러스 전파와 유가 하락이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양책보다는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확진자 수 둔화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 역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덕에 최악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한 상승 압력과 변동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주 원달러 환율 범위는 1240원에서 1280원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환율도 변동성이 있고요. 증시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한 상황인데 이번 주 주식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라고 조언하던가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외인의 이탈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만큼 매수 전략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동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는 지난 11일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를 강화한 이후부터 시작됐다며 이는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한 달 동안 금지했을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한 과거 공매도 금지는 지수 변동성을 상승시켰다며 시장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 일부가 사라지면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수 변동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번에도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급락의 원인인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연준의 회사채 매입 조치 등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 완화 등 기업 신용 경색 우려를 완화시키는 시그널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급락에 따른 반등을 노린 매수 전략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켜보고 손실을 줄이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셀트리온이 완치자의 혈액세포에서 항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오늘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 면역세포 수령 후 3주 만에 항체 개발에 가장 중요한 허들을 넘었다며 7월 말이면 언제든 임상을 통해 인체에 투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정진 회장은 인체 임상 돌입 시점을 9월로 예상한 바 있는데 이보다 2개월가량 더 앞당겨진 겁니다. 서 회장은 7월부터 임상을 통해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2.4g을 한 명에게 투여한다는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명분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치료제와 함께 개발 중인 신속 자가 진단 키트는 다음 달 시제품을 생산해 5월 중 임상 성능 시험을 거쳐 5월 말 승인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X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8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 6,662건 중 외국계 금융회사 비중은 93.5%에 달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공시는 422건으로 6.3% 수준이고 개인 투자자는 13건으로 0.2%에 불과합니다. 외국계 금융회사 중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영국계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PLC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크레딧 스위스 시큐리티즈 유럽 LTD 1,077건,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1,034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5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투자자 역시 외국계 금융회사가 전체 93.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강남발 집값 하락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마용성, 또 노도강을 지나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선 일시적 조정장일 뿐 전반적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레미안 옥수 리버젠 아파트. 2단지 전용 84.81제곱미터는 이달 초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평형은 지난달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도 안 돼 2억 원 빠진 겁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값은 0.02% 올랐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오름세가 소폭 줄었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등 마용성 지역 모두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아파트 값이 지난 1월 27일 이후 7주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마용성으로 하락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발 집값 조정 양상이 강북을 넘어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될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어떤 불안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이 과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남과 마용성에 이어서 강북 그리고 수도권 전역 지역으로 좀 그 분위기가 좀 확산이 돼서 가격 조정이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반적인 조정장이 오기보단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나 보유세가 부담이긴 하죠. 하지만 금리 인하로 시중에 추가적인 유동자금이 늘어날 수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집값 조정 양상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 2,723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던 2018년도보다 14.8%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내 저축은행들의 연간 순이익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1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영업실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출 확대로 이자이익이 2,776억 원 늘어난 영향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총 자산은 1년 전보다 7조 6천억 원, 총 대출은 5조 9천억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총 여신 연체율은 3.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4.7%로 0.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경영의 날씨를 이용하는 날씨 경영,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됐죠. 세계 기상산업의 시장을 보니까 엄청나네요. 2015년에 19조 1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6조 7천억 원까지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에서 날씨 정보를 구입해서 또 기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에 가장 민감한 농업부터 제조, 유통, 항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날씨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날씨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서 최고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 IB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 원고 보면서 IBM 하면 사실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컴퓨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실제로 IBM은 컴퓨터 산업을 선도하는 컴퓨터 회사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였던 IBM이 날씨 산업이 이제 미래의 블루 오션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기상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자, 이제 미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날씨 방송이 웨더 채널입니다. 예. 저도 이제 미국에 가면 이 채널만 보는데요. 이 날씨 방송 전문의 웨더 채널은 미국의 케이블 방송으로 1982년부터 일기예보 또 날씨 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방송으로 무려 8,800만 가구가 시청하는 방송입니다. 이 회사는 단기간에 날씨 예측은 물론 계절 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도 하고 있고요. 또 허리케인이라든가 토네이도라든가 이런 악기상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랜 시간 날씨 전문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축적돼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양한 기업의 맞춤형 날씨 분석 서비스를 해주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웨더 채널의 모기업이죠. 웨더 컴퍼니를
IBM이 2016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무려 현금 2조 원을 주고 말입니다. 그 컴퓨터 하던 회사가 날씨 회사를 2조 원에 인수했다니까 진짜 놀라운데 조금 더 얘기 들어볼까요? 자, IBM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근 결단을 그렇죠. 내렸죠. 예. 자,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IBM이 이 인터넷 그 사물 관련 ITO 관련 기술인 인공지능 왓슨 또 이후에 활용되는 IoT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이제 IBM은 웨더 컴퍼니의 다이내믹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하죠. 일평균 4천만 대의 스마트폰, 5만 대의 비행기에서 생성되는 30억 건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IBM은요, 인공지능인 왓슨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더 심층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분석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IBM 리서치 부분 수석 부사장은 IoT 시스템을 활용 중인 기업들 가운데 날씨와 연관된 정보를 사업과 연계시키는 기업들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IBM은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결합해서 인공지능 AI로 분석한 뒤에 업체에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뭐 괜찮겠네요. 이 정보 활용해서 날씨 변화 맞춰갖고 플랫폼에 막 이용할 수도 있고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IBM이 인공지능인 왓슨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복잡한 질문은 물론 예. 아주 방대한 정보도 동시에 좀 처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IBM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분야가 바로 이 분야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BM이 이런 정보의 신뢰성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IoT용 정보 수집 센서의 비용이 하락하면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기기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좀 급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를 구입해 활용하는 회사 중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도 예.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뇌우라든가 난기류라든가 강풍이라든가 태풍 또 화산재 이런 위험 기상을 사전에 IBM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운항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의 화물 항공사인 볼가트네포르 항공도 웨더 컴퍼니가 제공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서 화물을 적시에 배송할 수 있는 최적의 항로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항공기의 연료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상 데이터는 0.01초로 승부가 갈리는 카 레이싱에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쉐보레 레이싱 팀은 웨더 컴퍼니가 제공하는 기상 데이터 기반으로 레이싱 전략을 수립하면서 2018년 나스카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날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또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IBM이 2019년 후반기서부터는 새로운 기상 예보 시스템의 IBM 글로벌 고해상도 대기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자, 이 시스템은 번개와 같은 기상 상황을 기존보다 거의 200%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최신 기상 정보를 매 시간 제공하는 건데요. 자, 이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빅데이터 외에 20만 개가 넘는 기상 관측소, 수백만 대의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되는 기압치, 5만 대의 항공기와 위성 이미지를 바로 활용을 해서 160개의 아주 고해상도 날씨 예측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게 22억 개의 정교한 그런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날씨 기업의 가공할 정보 예측력을 갖추고 아마도 머지않아서 전 세계 날씨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날씨 경영의 구체적 사례 IBM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